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앞에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꼭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로 넘어갈 텐데 보통 어떤 책은요, 최대 공약수 활용 따로, 최소 공배수 활용 따로 하는데 일부러 좀 섞어놨어요. 왜냐면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다라고 하면 애들이 다 최대 공약수로 그냥 풀어.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최소 공배수 문제인지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잘 못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고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다. 얘는 최소 공배수 문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해서 문제 유형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다. 그죠? 먼저 일정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문제. 뭐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이래서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능한 한 많은, 가장 큰, 가장 큰 이런 말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누어 준다는 문제예요. 나누어. 자, 나눈다는 개념은 우리 약수하고 배수 중에 뭐야? 약수의 개념이에요. 맞죠? 어떤 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수, 이걸 약수라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약수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음, 자,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운대요. 그럼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채운다는 얘기는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나머지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요 한 변이 이 전체 변을 완전히 메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또 나누어 떨어진다. 약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것도 그 다음 문제도 나왔어요. 나누어 떨어지게 이렇게 나눈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 문제가 대부분 되는구나.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냐? 배수랑 관련된 문제겠죠. 그럼 배수는 뭐야? 우리가 보면 2배, 3배, 4배 이렇게 똑같이 얼마 전 일정한 양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시간 간격이 다른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여 다시 만나는 문제. 그러니까 버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9분 간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만약에 9시 9분에 출발했다. 그럼 그 다음은 9시 18분. 그 다음은 9시 27분. 어떻게 되는 거야? 9의 배수로 늘어나는구나. 이거는 그럼 배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직육면체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이거랑 지금 요 위에 최대공약수 문제 2번 요 활용이랑 정말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직육면체를 있는데 얘를 쌓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네. 얘를 또 쌓아. 여기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높이가 2였다. 그럼 2개 쌓으면 4, 3개 쌓으면 6, 4개 쌓으면 8. 어떻게 돼요? 2, 4, 6, 8. 2의 배수로 가네요. 그럼 얘는 배수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몇 개의 자연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또 나누어예요. 약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여기 좀 문제가 달라요. 얘는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거고요. 얘는 몇 개의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지? 얘는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가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을 때 얘를 나누어 얘가 별이라는 애가 똑같은 별이라는 애가 나누어서 얘가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별이라는 애를 누가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몇 개의 자연수로 모두 나누다 동그라미로 나누고 또 별이라는 수를 또 세모라는 애로 나누고 별이라는 수를 또 이번에는 네모로 나누고 했을 때 다 나머지가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얘가 나누는 수예요. 자기 나누는 수. 근데 얘는 나누어지는 수예요. 이 나누어지는 수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직접 한번 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자, 사탕 36개, 초콜릿 28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란 말을 안 적어놨죠? 문제마다 좀 다르니까 쌤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일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아, 약수의 느낌이 난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를 구하는 문제구나. 최대공 약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원래라면 약수인데 이제 가능한 한 많은이라서 최대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 어떤 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 아이고, 줄 수 있는 사람 수. 응. 최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사탕이나 개수를 구는 거예요. 사탕의 개수 또는 초콜릿의 개수.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사탕 36개고 초콜릿이 28개인데 나누어 준다라고 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걸 빼먹었네. 나머지 없이 나누어 줘야 돼요.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알겠죠?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6개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이게 가능할까? 5명이서 36개를 나눠 먹으면, 한 명당 7개씩 먹으면 나머지가 1개가 생겨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다?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요게. 알겠죠? 아, 그러면 3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그지? 그 말은 약 36의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초콜릿 28개를 나누어 줬을 때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아까 쌤이 빼먹었다 했어요. 남김없이 남는 게 없대.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네? 아, 그러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아,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뭐다? 약수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탁탁탁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36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28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6의 약수도 돼야 되고 28의 약수도 돼야 돼요. 둘 다 돼야 돼요. 그럼 뭐야? 얘네들의 38, 6과 28의 공약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이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붙는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들이 헷갈려요. 이 최대 공약수가 뭐냐고. 사람 수일까요? 사탕 수일까요? 초콜릿 수일까요? 바로 사람 수인 거예요. 알겠죠? 사탕도 나누어주고 초콜릿도 나누어주는 이 사람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6하고 28의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할까?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까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요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입니다. 나눗셈 뒤집어서 둘 다 나눌 수 있는 거. 2로 하면 18, 14. 또 2로 하면 29, 18, 27, 14. 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2 곱해서 얼마? 4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소인수분해를 하면 36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28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2의 제곱인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만 적는다. 2의 제곱 결국 4다. 이 4가 뭐라고요? 바로 최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는 4명이고 알겠죠? 그때의 사탕과 초콜릿 수를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할까? 글자가 왜 이러죠? 자, 사탕은 어떻게 되냐? 4명이 더 나눠 먹는다며. 그럼 사탕 36개를 4명이서 나눠 먹는데 그러면 몇 개씩? 9개씩. 그럼 초콜릿은 28개인데 4명이서 나눠 먹는데요. 그럼 몇 개씩? 7개씩.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활용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활용 문제 봅시다. 가로가 120, 세로가 80인 직사각형 바닥에 가장 큰 정사형 모양 타일로
붙인다. 요것도 남김없이 이런 말이 좀 들어가면 좋겠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 바닥이 있어요. 이게 바닥이에요. 이 바닥이 있는데 요 가로가 120이고요. 그다음 세로가 80이래요. 근데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인대요.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얘기죠. 딱 이렇게 붙일 거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남김없이 여기가 끝까지 다 꽉 차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여기 세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겠죠. 꽉 차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 정사각형 문제에서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한 변 길이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정사각형이 총 모두 몇 개 필요하냐? 정사각형의 개수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한 변의 길이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간혹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다, 우리. 자,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뭐 정사각형의 개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120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얼마 해볼까? 50이면 될까요? 여기가 만약 50이다. 그럼 50이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100. 그 다음에 20이 남아요. 이렇게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남김없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네모한 여기 한 칸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한 변의 길이는 요 120을 딱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댔잖아.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120의 약수가 되는구나. 됐죠? 그럼 세로는요?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80인데 요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이면 될까요? 30, 60 그러고 나면 20이 남아버리네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80을 30이 딱 못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80을 나눌 수 있는 80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가로는 120의 약수면 되고요. 세로는 80의 약수면 되는데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가로랑 세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똑같은 수를 찾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120과 80의 공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정사각형이다. 가장 크다 했으니까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약수 중에 가장 크다. 그 말은 뭐야?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요 한 변의 길이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120과 8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나누기 뒤집어서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큰 수는요, 사실 이렇게 나누기 뒤집어서 할 때는 굳이 소수인 인수를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냥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누기 뒤집을 때는. 그러면 또 몇 번? 4, 32, 4, 28 해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40이네요. 두 개 곱한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답은 뭡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아이고, 한 변의 길이 40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얘는 그러면 가로에 몇 개, 세로에 몇 개 구하는지 들어가는지 구하면 돼요. 자, 여기가 원래 120이었는데 그지? 여기 40씩 들어간대요. 그럼 40이 여기 몇 번 들어가요? 120 나누기 40 하니까 얼마? 3. 여기 3번 들어가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세로는 80인데 또 40씩 들어가니까 몇 개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요. 원래 여기가 80인데 40, 40 2개가 들어가네.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는 3개씩 2줄이다 해서 요 각각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를 어떻게 곱해서 총 6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문제에 따라서 답을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바퀴가 있대요. 그 두 톱니바퀴를 A, B라고 했을 때 그 톱니수가 각각 16개, 28개일 때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도 문제에서 뭘 구하는 게 안 나와 있죠. 여기서 구하는 게 보통은 뭐냐면 뭐 A 톱니의 뭐 바퀴수, 그 다음 뭐 B 톱니의 바퀴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조금 뭐 이게 보통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의 수도 가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쉬운 걸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하나 가볼게. 자, 예를 들어 이 톱니바퀴는 톱니가 두 개밖에 없어. 그다음 요 톱니가 세 개가 있어. 둘, 셋. 예를 들어 이렇게 갈게요. 얘를 C, 얘를 D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맞물려 돌아간대요. 그 말은 뭐냐? 이 톱니랑 이 톱니가 만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만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림을 내가 조금 다시 그려볼까? 차라리 톱니가 만나도록. 요 톱니를 조금 바꿔볼게요. 요 톱니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가 만나서 한번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톱니랑 누가 만날까요? 요 톱니가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1번 톱니, 얘를 2번 톱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C라는 톱니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1 갔다가 2, 다음 또 1, 2 이런 식으로 계속 1, 2, 1, 2, 1, 2 이렇게 두 개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톱니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하나, 둘, 또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2의 배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D바퀴는 그러면 얘를 안 헷갈리게 해야 되나? 얘도 한번 해보자.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D바퀴는 첫 번째는 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 2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선 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또 1이 나오고요. 2가 나오고요. 3이 나오고요.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래요, 지금 얘가? 1이 다시 맞물려야 되는데, 처음으로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바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1번이 만날 수가 있나요? 없네. 1번이 계속 안 만나요. 계속 요렇게 만나거든요. 그죠? 요렇게 만나요.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이 나오네. 이제 만나네. 여기서는 다시 만나요. 그죠? 그럴 때까지 톱니가 몇 개가 돌았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 2. 그 다음은 요렇게 가면 2 가니까 4. 그 다음 얘는 2, 4, 6 6번째 여기서 만나게 돼요. 얘도 볼게요. 얘는 1이 또다시 1이 오려면 얼마? 3번이 지나야 돼요. 3. 그 다음 또 여기서 1이 오려면 또 3이 와야 되죠. 그 말은 얘는 어때요? 2의 배수대 번째에 계속 1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3의 배수 번째에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 C바퀴의 1번 요 톱니는 처음에 한번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2의 배수 번째에 나온다. 맞죠? 그 다음 D의 1톱니, 아까 처음 만난 이 톱니, 얘는 어떻게 돼요? 3의 배수 번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만난다는 얘기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만난다 뭐야? 2와 3의 공배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1번 톱니는 2와 3의 공배수 얼마예요?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러면 6번째에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또 12번째에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몇 번째에 만나겠니? 18번째에도 만나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라 했으니까 처음으로니까 몇 번째? 여기서 제일 첫 번째니까 6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톱니의 바퀴수거든. 근데 6번째란 얘기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고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요 횟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6번째가 됐다는 얘기는 C바퀴 입장에서는 한 바퀴 돌면 얼마예요? 톱니가 몇 개예요? 2개잖아. 한 바퀴 돌 때 두 번이 도는데 두 번의 톱니가 생기는데 6번째라 했으니까 얘는 C톱니는 6 나누기 2에서 세 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6 나누기 얼마? 요는 한 바퀴 돌 때 톱니가 3개니까 나누기 3을 해서 2바퀴 뒀을 때 얘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원래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고요. 2개, 3개짜리로. 이제는 진짜 문제로 가볼게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우지? 아이고, 올 다 지우는 걸 몰라가지고. 보자. 다 지워보자. 랄랄랄라. 자,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원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문제는 톱니가 16개랑 28개예요.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16개를, 28개를 어떻게 그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랑 3개로 한 거고요. 일단 그럼 여기까지만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슉. 자, A 톱니바퀴가 있고요. B 톱니바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처음에 맞물려 딱 여기서 1번이 돌아간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16개의 톱니가 있고요. 여기에 16개. 얘는 28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몇 번째 다시 아니 몇 번 바퀴 때 다시 만나냐. A 요거까지 다 지워버렸네 내가. 이론 A 톱니 바퀴수 B 톱니 바퀴수 요렇게. 자, 그러면 A를 한번 볼게요. A 톱니바퀴는 자, 첫 번째 1번이 왔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 2번, 3번, 4번 이래가지고 16번까지 올 거야. 그러고 나서 1번이 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첫 번째 딱 하고 나서 얘가 몇 번째에 돌아오느냐? 바로 16번째에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 2, 3, 4 이렇게 또 주주주주주 해서 16까지 갔다가 다시 1이 오지. 그럼 또 얘번에는 몇 번째겠어요? 32번째네.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면 얘는 16의 뭐? 배수로 가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럼 B바퀴도 마찬가지예요. B바퀴도 첫 번째 1번에 딱 일단 가요. 1번 얘가 처음에 만났어. 얘네 둘이가 이렇게 딱 만났어. 그러고 나서는 2번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28번까지 해야 돼요. 28번이면 엄청 뒤네. 28번. 28번이 한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되고 다시 1번이 돌아오고 또 쭉 가서 28번. 또 다음 1이 돌아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만나고 나서 이 1번 바퀴가 다시 오는 건 몇 번째? 28번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번 바퀴가 오는 건 이 28개의 바퀴가 돌고 나서니까 56번째예요.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야? 아, 28에 배수 번째에 나오는구나. 근데 두 개가 다시 만나야 된다 했으니까 16과 28의 뭐 공배수 번째에서 딱 만나면 되는데 문제가 또 뭐라고? 처음으로 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6하고 28의 최소 공배수. 자, 나누기 뒤집어서 해보자 뭐. 이것도 그냥 소인수 아니고 그냥 해볼게요. 4, 4, 16, 4, 7, 28. 더 이상 나눠지는 거 없네. 4 곱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돼요. 그럼 4, 4, 16 곱하기 7이니까 6, 7, 42에 110인가요? 자, 그럼 112얘는 누구예요? 이게 몇 번째냐? 그러니까 톱니가 112개가 돌았단 얘기예요. 톱니가 112개가 지나갔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A 바퀴는 지금 112개의 톱니가 돌려면 한 번 돌 때 몇 개가 있죠? 16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112개가 돌았대.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느냐? 바로 이 16이 여기 몇 번 들어가는지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7이 나와요. 그럼 얘는 7바퀴를 돈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B바퀴를 한번 볼게요. B바퀴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112 나누기 뭐 해야 돼요? 28개 해야 돼요. 왜냐? 한 바퀴 돌 때 28개인데 112개의 톱니가 맞물렸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4 해서 4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답이 나오겠죠? A 톱니의 바퀴수를 구하라면 7이고요. B 톱니 바퀴수를 구하라면 4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눈치 파는 학생은 딱 눈에 보일 거예요. 이 7, 4가 어디서 보는 거야? 요 밑에 요거랑 똑같네? 어떻게 거꾸로? 아, 16개의 톱니는 7바퀴를 돌았고 28개의 톱니는 4바퀴를 돌았다. 요렇게도 나오는구나. 그죠?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3개를 곱한 게 110이고 얘를 16으로 나누고 얘를 28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런 것도 좀 눈치 빠르면 바로바로 보고 캐치해서 바로 문제 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가로가 10, 세로가 6인 직사각형 타일을 요번에는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
자, 그랬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느냐, 문제가. 자,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아니면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보통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문제가 나오면 별로 안 틀리는데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를 은근히 틀리더라고. 자, 일단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6이래요. 10, 6 이렇게 되는 애야. 얘를 이제 붙인대요. 자, 요거 붙일 때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붙여서 라고 나오지만 붙일 때는 가로를 계속 가로끼리 이렇게 계속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개 붙이면 10, 10 두 개 붙이니까 20이고요. 세 개 붙이면 또 10, 10, 10 세 개니까 30.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의 길이 봅시다. 처음에 10, 그 다음 20, 그 다음 30, 그 다음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10, 20, 30, 40 이거 뭐예요 이거? 10의 배수구나.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세로도 여기서 이제 6cm를 계속 붙여서 나갈 거예요. 밑으로. 알겠죠? 자, 그럼 붙여봅시다. 여기에서 6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그럼 이게 처음에 한 개면 6, 두 개 붙이면 12, 세 개 붙이면 18, 네 개 붙이면 24. 세로가 늘어나는 걸 적어 볼게요. 6, 12, 18, 24.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6의 배수네. 그죠? 그럼 가로는 10의 배수로 늘어나고요. 세로는 6의 배수로 늘어나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사각형이 된대요. 그 말은 가로랑 세로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가로는 10의 배수, 세로는 6의 배수인데 이게 같으려면 뭐야? 6과 10의 뭐다? 공배수구나. 이렇게 바로 내가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결론은 6과 10의 공배수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다. 그럼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뭐가? 최소 공배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6과 10의 최소 공배수. 이건 쉽네. 2 하면 3, 5. 자,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얼마? 30이 돼요. 그럼 이 30이 바로 뭐냐?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30이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얘로 지금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가로랑 세로가 30짜리로 만들어라 정사각형. 이 그림이 좀 자리가 무적한데 이 정사각형이라 칩시다. 여기 30, 여기도 30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가로에는 지금 몇 cm짜리? 10cm짜리를 계속 넣었거든? 그럼 가로는 30을 만들려면 10cm짜리가 몇 개 들어오느냐? 3개가 들어오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세로도 똑같이 30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6cm씩 늘어났어. 6, 10, 6이 몇 번 들어가느냐? 그럼 몇 번 들어가요? 5번 들어가죠. 그럼 가로에 3개, 세로에 5개. 그래서 이런 거 8개 이렇게 적어놓은 애들 있어. 정말 눈물 나요. 그럼 안 되겠죠. 왜? 가로에 3개가 들어갔고요. 그지? 3개. 3개씩 몇 줄? 5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2개를 더한 8개가 되겠어요? 자리 모자라네. 한 개 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 3개씩 5줄이다. 3 곱하기 5 해서 얼마? 15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15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는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얘가 최대 공약수냐, 최소 공배수냐 이걸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에 있는 문제집을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들.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풀이 과정을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